저기 이 세상에서 제일 싸움 잘한다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재벌 회장이 되거나 구청장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현대 사회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고 아무리 무술을 잘한다 할지라도 총으로 이렇게 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자 할머니한테도 지고요. 그래서 13세 쏘면 그래서 등치 외국 애들은 크거든요. 그래서 총으로 땅 쏘면 도망가셔야 돼요. 네. 기관총이면 더 그렇죠. 기관총이면 중학교 100명이 더 좁은 이렇게 지하실에 있다 그러면 다 죽어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꼭 정직한 방법을 쓰진 않죠. 전쟁 때도 보면 온갖 칼도끼, 저기 뭐 이렇게 던지기, 그다음에 석궁, 뭐 이렇게 총, 뭐 이렇게 자기 맞아주고 112 신고하기, 여러 사람이서 덤벼들어서 칼로 들어서 하기, 그래서 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독약타기, 잠자고 있을 때 음식에 독약타기. 그래서 뭐 별별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사람 죽이려면 얼마든지 다 죽일 수 있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 무적이라는 정신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다른 사람이 요새 힘없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이 자유민체제안에서는 법치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강제했을 때 그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면 곧바로 112 신고하고 깜빵 보내서 일부러 맞아줘서 돈 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게 일부러 부딪혀서 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그 사람을 골로 가기 위해서 맞아주고 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씀이죠. 국가의 법 체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누구나 범법을 하면 안 되고요. 남을 위협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쫄아서 자신에게 재산을 내놓는다. 이렇게 가령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이다. 그러면 그 대기업 회장을 이기겠죠 다. 그럼 그 대기업 내 거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든 그래서 이렇게 이기겠죠. 그 나라 내놓으라. 이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정상적인 사고는 적어도 아니다. 누구도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대한민국 선거 체제에 의해서 대통령도 이런 뭐 대기업 회장도 자기 자본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대표가 이렇게 대표적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주총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 대표 이사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 그렇고 구청장도 선거를 통해서 하고 공무원도 시험 받아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안 갖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전쟁 때는 보십시오. 100만도, 1000만도 이렇게 택단추 하나 누르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택단추 그래서 요새 드론 같은 거 여기서 보시면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사람 몸에 달라붙게 그저 카메라 달아서 달라붙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조금만 이렇게 상용 드론으로도 가능하다가 달라붙어 갖고 그러면 전쟁 금방 끝난다 그랬죠. 1억이든 뭐 한 사람에서 1억 이기세요? 한 사람에서 5사람 이기냐고. 그 사람이 석궁 들고 있었을 때는 자 석궁 들고 해서 회칼 들고 여기나 정글칼 들고 있어 이기세요? 네네. 제가 보기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또는 이렇게 이스라엘 국민들이다 또는 일본 국민들이 다 정글칼 들고 있다. 자 가서 문도 자기가 엄청 복싱을 잘하거나 정계에서 잘한다 가서 한번 해보시죠. 가능한가? 네. 전쟁 때는요 무법천지가 사실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어떤 범죄도 다 저질러줍니다. 여기서 보면 옛날 캄보디아에서도 킬링필드 이런 사태 국민의 3분의 1도 죽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 때는 어떻게 보면 몇백만이 죽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공식 숫자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양쪽으로 몇백만 죽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에서 몇백만 이기세요? 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안 갖고 있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실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조폭 괴멸시키는 건 되게 쉬운데요. 방송에 터트려요. 그리고 112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럼 조폭의 모든 범법 자금도 다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조폭을 집요하게 해체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어떤 조폭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거대 조폭도 뭐 범죄 지은 것이 하나 둘이죠.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조직원들에게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놓고 치료해서 너 협조하면 내가 형을 감해줄게 그렇고 하면
다 수술 풉니다. 그리고 계좌 추적하면 어디서 소득이 일어난지 나오지 않은 그런 재산을 형성했을 때 계좌 추적하면 어떻게 꼭 하나 못할 것 같습니까? 다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십니다. 남을 협박해서 이렇게 재산을 갈취하려고 그러시면 112 전화 오시면 돼요. 문자하고 본인 계좌, 그다음에 이렇게 음성 증거 이렇게 녹음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다시는 이렇게 좀 힘들겠죠. 112에 곧바로 이렇게 그것을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난하는 장면을 곧바로 찍었다 그러면 동영상 조작했다 이런 소리도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남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문자적인 방법으로 또는 통화적인 방법으로 전화통화 또는 영상통화나 이런 서로 기타 다른 방법으로 문서적인 방법으로 협박을 하시면 이게 대단히 문제가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이라는 게 군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한 60만 대 지금 좀 많이 줄었죠. 50만 됐나? 40몇만으로 줄은 건 저출산 고령화라해서 경찰 병력 10만 되고 혼사람에서 10만 이기세요? 못 이기잖아요. 네. 공권력이라는 거에 사실 강력한 무장체계와 숫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한 사람에서 이렇게 어린 소년이 13세 소년이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소년병들이 있거든요. 13세 소년이 기관총 들고 있으면 네, 항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아무리 무술을 갖다가 평생 배워도요. 저는 무술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고 남 함부로 폭력 휘둘렀다가 깜빵을 오랫동안 가시고 인생 크게 후회하시고 편히 집에서 사실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어떤 자신의 강력함을 증명하고 싶으면 경기에 나가라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에 나가라. 네, 그게 올바르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다른 사람 힘없는 사람한테도요. 자기의 거칠기에 대해서 위압적으로 지금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협조를 안 하거든요. 협조 안 한다 해서 강제로 협박을 하고 그러면 112에서 깜빵 가세요. 깜빵. 다수의 주거 침입이다. 다수의에서 남의 집을 한꺼번에 와들여서 그래서 어떻게 뭐 알려진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다 또는 정치인이 그럴 리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르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오라 그러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없어도 경찰서에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주소로. 김건모 씨 같은 경우도 무죄로 풀려났지만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거쳤고요. 재판을 거쳐서 무고를 각오하고 그 사람이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그 과정에서 증언이 나오거나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특히 알려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 남을 갖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나 집단 성폭행을 하거나 중재가 이루어지거나 그것을 자주 반복했을 때 범죄 단체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